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보상을 제시하되 한 그룹은 친절한 행동을 먼저 한 후 보상을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기적인 행동을 한 후 동일한 보상을 받게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친절한 행동을 한 그룹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감정적 소진 번아웃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기적으로 행동한 그룹은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보고했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해를 계산한다. 즉, 착한 행동을 할 때조차 우리의 뇌는 피로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 한계와 진화적 본능이 만들어낸 착함의 역설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착함은 뇌에 부담을 준다. 우리의 뇌 속에는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덕, 판단, 공감을 담당하죠. 누군가에게 잘해주려는 마음, 그건 바로 이 전두엽이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전두엽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큰 영역이에요. 착한 행동을 지속할수록 뇌는 마치 과열된 엔진처럼 피로해집니다. 반면 편도체의 미그달러는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이익을 주는 대상에게만 호감을 느끼고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유발하는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즉, 우리가 착한 행동을 반복하면 상대의 편도체는 그 행동을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은 고마움으로 느끼지만 세 번째부터는 당연함으로 변하고 다섯 번째부터는 당신이 해줘야 하는 일로 변하죠. 이건 악의가 아니라 뇌의 구조적 작동 원리입니다. 첫째, 인간은 균형보다 우위를 원한다. 하버드대 행동경제학자 마이클 노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공정함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다릅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과자 상자를 나누는 게임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5개의 쿠키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렇게 나눴습니다. 3개는 나, 2개는 너. 완전한 5050이 아닌 약간의 우위를 자신에게 줬죠. 노튼 교수는 이 현상을 인지적 자기합리화 카그니티브 레셔널리제이션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조금 더 가진 상태에서 안심을 느끼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화론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원시 시대 인간은 생존을 위해 남보다 조금 더 가진 자를 신뢰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의 본능이었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착함이 신뢰로 변하지 못하고 지배관계로 전환되죠. 둘째, 호의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본다. 스탠포드 대학의 켈리 머가너걸 교수는 친절의 역설 더 패러닥스 오브 카인드너스 연구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 아니라 정서적 피로 이모셔널 퍼티그입니다. 맥고니걸 교수는 MRI 스캔을 통해 확인했어요. 타인의 고통에 너무 깊이 공감할수록 전측 대상 피즈렌티리어 CINGULATE 코텍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안무기력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남을 돕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뇌가 보상 부족 상태에 빠져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그 결과 착한 행동을 해도 기쁨이 줄고 피로만 쌓이죠. 셋째,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를 잃는다. 심리학자 로버트 C. 엘리엇은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They confuse kindness with weakness. 그들은 착함과 약함을 혼동한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싫은 티를 내면 미움받을까봐 그 불안을 피하기 위해 모든 부탁에 그래라고 답하죠. 그 순간 인간관계의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무리에서 쫓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수렵채집 사회에서 인간은 혼자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타인의 승인을 갈망하는 뇌 구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본능이 착한 사람을 희생자로 만드는 도구로 작동합니다. 결국 착하게 살면 좋은 일 생긴다는 건 진화적으로 오래된 코드일 뿐 현대에서는 자기 파괴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뇌는 반복되는 착함을 배경음으로 인식한다. 도쿄대 뇌과학 연구팀은 사람의 감사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피험자의 도파민 분비량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세 번째, 네 번째 도움을 주면 도파민 반응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감사의 감정은 반복에 둔감하다는 거예요. 이건 친절 피로프렌들리니스 퍼티그로 불립니다. 상대가 당신의 호의를 느끼는 순간은 단 한 번, 그 이후엔 기본값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당신이 매번 잘해줄수록 그들은 당신이 착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의도가 아닌 역할로 인식되니까요. 그 결과 그들은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그 역할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잠시 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사실 변한 건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야 정상화된 겁니다. 다섯째, 성공한 사람들은 착하지 않지만 따뜻하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보다 명확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은 냉정한 게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그어야 진짜 신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팀원들에게 결코 착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전과 기준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으로 봤습니다. 착한 사람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현명한 사람은 에너지를 관리합니다. 이 차이가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여섯째, 진짜 착한 사람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버드의 임상심리학 교수 수잔 데이비드는 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감정적 민첩성 이모셔널 어질러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짜 친절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용기다. 즉,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뇌는 명확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매매함은 불안을 낳고 불안은 결국 상대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인간관계는 교환이 아니라 조율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철저히 교환의 존재입니다.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생존하죠. 하지만 현대의 성공자들은 이 교환을 조율로 바꿉니다. 받고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맞춰가는 구조를 만들죠.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단 1초도 함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시간을 준다. 그가 말하는 건 돈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는 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했죠. 그 웜스는 희생의 따뜻함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 그 착함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지키면서 상대에게 진심을 전할 때 그제서야 뇌는 보상을 느끼고 착함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하버드의 사회신경과학자 데이비드 루벤 데이비드 LUBE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보상이다. 그의 연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의 착함보다 자신이 얻는 감정적 자극에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이기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을 떠나는 진짜 이유. 착한 사람은 항상 예측 가능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할게. 내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그들의 말은 따뜻하지만 자극이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패턴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를 보상회로의 둔감 화리워드 DESENSITIGATION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라버트 SAPOLSKY는 이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원숭이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먹이를 주면 처음엔 기뻐하지만 곧 반응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불규칙하게 먹이를 줄 경우 도파민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우리 뇌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에 더 큰 쾌감을 느낍니다. 착한 사람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건 안정이지만 뇌는 그것을 지루함으로 해석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떠나 감정의 파동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게 바로 변덕스럽지만 매력적인 사람의 심리적 힘이에요. 첫째, 뇌는 긴장을 사랑한다. 스탠포드 의대의 브라이언 누청 교수는 도파민의 역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파민은 만족의 호르몬이 아니라 기대의 호르몬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행복할 때보다 기대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결과를 주지만 뇌는 기대를 원합니다. 즉, 상대방이 이미 무엇을 해줄지 예측할 수 있으면 그 관계는 보상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건 진화적 관점에서도 같은 이야기예요. 원시 시대 인간은 새로운 자극,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도파민 시스템을 강화해 생존했습니다. 새로운 사냥터, 새로운 무리, 새로운 자극에 끌리는 이유는 그게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착한 사람처럼 늘 같은 패턴을 보이는 존재는 뇌가 이미 해석한 정보로 분류해버립니다. 그 순간 뇌는 그 관계를 더 이상 탐색하지 않습니다. 둘째, 인간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다. 하버드의 정치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리랜드 데이비드 머클렐런드는 인간의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1. 성취 욕구 어치브먼트. 2. 소속 욕구 어필리에이션. 3. 권력 욕구 파워. 이 중 가장 강력한 건 권력 욕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우위를 점하려 한다. 착한 사람은 늘 상대에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평등이 아닌 우위를 원합니다. 즉, 상대가 자신을 너무 이해해주고 모든 걸 맞춰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긴장시키는 사람, 도전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이건 연애, 우정, 직장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셋째, 뇌는 지배 구조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MIT의 사회내 연구소 소셜 BRAIN 랩은 사람들이 집단 내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 항상 서열을 암묵적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전략이에요. 착한 사람은 자신을 아래에 둡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당신이 맞아요. 이건 선이지만 뇌는 그것을 복종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편도체는 미세하게 안도감을 느끼고 당신을 지배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당신의 착함은 따뜻함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악의가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이에요. 넷째, 인간관계는 서로의 도파민 유지 시스템이다. 뇌과학적으로 관계는 호감의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도파민 순환 구조를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한쪽은 받는데 익숙해지고 그 받음이 더 이상 쾌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이동합니다. 이건 연애에서도 우정에서도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똑같아요. 당신이 항상 이해하고 항상 들어주고 항상 기다려주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감정적 도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도파민이 고갈된 관계가 되는 거죠. 뇌는 도파민이 떨어지는 관계를 무의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착한 사람을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신경화학적으로 지루한 존재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착함은 위험 신호가 된다. 하버드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는 착한 사람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의 욕구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상대는 이 사람은 감정의 경계가 약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경계가 약한 존재는 생존력 낮은 개체로 분류됩니다. 그럼 뇌는 자동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을 낮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코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섯째, 성공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따뜻함을 보여준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냉정한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매우 감정적인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기억한다. 즉, 그는 예측 가능한 친절을 피했습니다. 대신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놀라울 만큼 따뜻하게 반응했죠. 그 언프러딕터빌리티 예측 불가능성과 뇌의 도파민 회로를 계속 자극합니다. 결국 선의가 아니라 리듬감 있는 인간관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일곱째, 인간은 도전하는 상대를 사랑한다. 하버드의 행동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인간의 신뢰를 두 가지 요소로 나눴습니다. 1. 웜스 따뜻함. 2. 컴퍼틴스 유능함.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유능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착한 사람은 따뜻하지만 유능해 보이지 않으면 금세 소모성 인간관계로 분류됩니다. 즉, 착한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이지만 존경하거나 함께 성장하고 싶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떠나 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여덟째, 뇌는 감정적 긴장을 유지하려 한다. 진화론적으로 인간의 뇌는 완벽한 평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이 사라진 환경에서는 생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착한 사람은 그 평화를 줍니다. 하지만 뇌는 평화보다 변화와 긴장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완벽한 안정보다는 조금 불안한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 불안이 뇌를 깨어있게 하고 도파민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론 요약.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지루함을 느낀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도전을 주는 관계를 선택한다. 착함은 신뢰를 주지만 존경을 얻으려면 유능함과 경계가 필요하다. 결국 착한 사람은 기준 있는 선의를 배워야 진짜 따뜻한 사람이 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행동심리학 교수 맥스 바자먼맥스 BAGERMAN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친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다. 그는 25년간 CEO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추적하며 착함의 기준을 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놀라웠죠. 부자일수록 냉정하게 착하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부자는 착함의 ROI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 시간은 가장 비싼 자산이다. 아무에게나 주면 내 인생의 가치를 깎는 것이다. 그는 인간관계를 투자로 봤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사람인가, 빼앗는 사람인가.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에너지를 쓰는 순간 뇌의 전측섬 여벤티리어 INSULAP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호적 관계, 즉 서로 이익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이 영역이 오히려 안정화됩니다. 결국 착함에도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착할지를 선택합니다. 모두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 있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잘합니다. 둘째, 부자는 감정을 통제하고 거리를 조절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로엔 머스크는 천재이지만 감정 조절로도 유명하죠. 그는 회의 중 직원이 머스크는 너무 냉정하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다. 뇌과학적으로 이건 완전히 옳은 말입니다.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의 뇌는 전전두엽 활동이 떨어지고 편도체 반응이 강화됩니다. 즉, 이성의 중심이 감정에 잠식되는 거죠. 착한 사람은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기분 나쁘게 하면 상처받을 거야.
이 감정적 판단이 결국 이용당하는 길을 엽니다. 반면 부자들은 감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감정을 전략적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감정적으로 보였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습니다. 그의 분노, 눈물, 열정 전부 설득의 장치였죠. 결국 부자의 감정은 통제된 무기입니다. 셋째, 부자는 착함을 이용당하지 않게 설계한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없으면 착함은 무기력하다. 그는 회사 내에서 착한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확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을 신뢰했죠. 하버드 조직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착하지만 비구조적인 리더는 팀의 성과를 37% 낮추고 단호하지만 일관된 리더는 팀의 몰입도를 42% 높였습니다. 즉, 착한 리더는 인간적으로는 좋지만 성과적으로는 리스크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착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그 관계를 편하게 여기고 편한 관계는 곧 하찮은 관계로 변하죠.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함을 시스템화합니다. 즉,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죠. 그 원칙은 곧 경계이자 신뢰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결론. 1. 착한 사람의 뇌는 도파민 불균형으로 피로하다. 2. 감정적 착함은 소진을 낳지만 기준 있는 착함은 존중을 낳는다. 3.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의 조율이다. 4. 거절은 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다. 5. 진짜 부드러움은 단단한 기준 위에 따뜻함이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